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30달러 챌린지고요. 오늘은 12월 31일이고, 네, 오늘은 그 영상 제목이 조금 다르죠. 오늘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예측 모델의 그 리서치 노트, 그러니까 연구 기록을 하는 날입니다. 네, 새로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영상도 이 카테고리로 뺐고, 그리고 거기에 왜냐하면은 제가 그 뭐죠? 예측 모델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뺐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이제 스타트로 쭉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 기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는 안 올라올 거고요. 어쩌다 한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연구를 쭉 해왔는지 브리핑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어, 그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26년에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 인사 겸 하는 거니까 일단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영상 올라가면은 1월 1일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부터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 자주 본 그림이죠. 일단 이렇게 제가 여기를 엔트리 프라이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 진입 가격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을 때 거리가 같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계속 롱만 가져가던가 아니면 숏만 가져가던가 할 때 어, 50% 그리고 50%라는 거를 제가 아주 재밌는 거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게 확률로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잘 하면은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게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 50%를 깨면은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누적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영감을 얻은 데가 양자역학이죠. 네, 제가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네, 양자역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떤게 있냐면요. 뭐 스핀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꽃은 이 스핀 방향을 예측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핀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다양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방향을 예측하는 게 이제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학부 수준에서는 이거를 예측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뭐 실험 같은 건 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역학 교수님 너무하신데 아무튼 이번에 뭐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물어보진 마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뭐 이런 방향이 뭐 50%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50%다 하면은 요거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어, 두 개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는 방식인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요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네, 실은 하지 말고 대충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요 상태랑 요 상태가 공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네, 교수님이 그래서 그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엄격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풀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지 이해를 한 게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서 뭐 저희 이해가 잘못됐나 보죠. 근데 아무튼 그 저는요 그냥 요 모양을 딱 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이게 뭐 동시에 뭐 영향을 준다. 이제 이 50% 50%로 공존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학점은 나락이 같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예측 모델을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실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여전히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 뜻을. 이게 공존한다는 게 아니라 요 길만 네, 찾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요거를 찾는 거죠. 요거를 찾는 건데 어,
방식은요. 그 물리 학부 수준은 아닌데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서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상황을 그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에서 조건에서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아니면은 컨디션 1에서는 그리고 컨디션 2에서는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요게 나오도록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컨디션을 네, 찾아서 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양자 쪽에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맞춰서 만들어 주면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력이라면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래들도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많이 찾아보자 해서 제가 조건을 많이 찾았어요. 어떤 조건을 찾았냐면 총 50주 그러니까 거의 1년 데이터 전부 다 한 거예요. 해서 50주 동안의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 상황에서 언제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꽤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시간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10시에서 12시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시죠. 네, 일본 그 시간으로 국제적으로는 표준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10시에서 12시 네, 그 오전에는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19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진입을 할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시간별로 제가 그 나눠두긴 했는데 확률적으로 근데 그 확률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제 1대 1대 1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33%, 33%, 33%,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딱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요 확률 3개에 네, 요 50%, 50%의 확률을 변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준은요 제가 VWAP이라는 지표를 썼어요. VWAP이라는 지표를 썼고 요 VWAP의 장점은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VWAP이 막 생겨요. 막 생기는데 살짝 뭐 볼린저 밴드랑 비슷하긴 한데요. 볼린저 밴드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09시에 리셋이 한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끊기게 돼요. 해서 다음날 09시에 또 이렇게 펼쳐지는 방식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요거는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VWAP은요 한번 이렇게 그려지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페인팅이 되지 않는다. 리페인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VWAP을 기준으로 어떤 시간대에 VWAP 이쪽에 주가가 위치하면 숏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위치를 하면은 롱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그 여름에 제가 한 건데요. 네, 여름에 제가 한 건데 여름에 제가 이걸로 2주 동안 그러니까 월화수 맞고 뭐 목금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월화수 맞고 이렇게 되거나 하는 그런 주가 있었죠. 이때가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 해서 이때 마치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레버리지도 50배 네, 강하게 해서 저는 여기를 이제 플러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1.5%로 했고 이 TPSL은 롱 기준이고요. 숏 기준에서는 뭐 반대로 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잡았었습니다. 해서 50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75% 수익 그리고 마이너스 75% 수익 이렇게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확률이 지켜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fee가 있기 때문에 대략 그 50배 기준으로는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60%고, 그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60%, 요런, 60%가 아니라 손실이 마이너스 80%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웬만한 그 거의 뭐 98% 이런 식으로 뭐 윈레이트가 정해진다는 거 아니면은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확률이라는 게 그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에서는요, 마치 그 70%의 확률이 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상태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그 70%가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그 70%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30%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되게 많은 그 큰 수의 법칙을 따르면은 요 30%보다는 70%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모델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제가 하는 모델에서는 그렇게 많은 횟수의 거래를 하지 않죠. 많아봤자 뭐 1년에 어, 한 뭐 매일 하나의 포지션을 잡는다 했을 때 365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0%가 좀 몰려서 이쪽에 그 365번의 그 상황에서 이 30%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맞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엄청나게 막 맞아요. 이렇게 섞이면서 계속 맞아요.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크게 실패를 한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목표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거로 고민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이제 찾은 해결책은 이제 전략을 짜자는 거죠. 예, 전략을 좀 짜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TP랑 S 그냥 이렇게 고정해 둘게요. 그래서 엔트리 프라이스라고 할 때 TP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S에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앞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앞에 벽이 보이면 이거를 좀 피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돌진 들이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제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거 덕에 승률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속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살짝 뭐 휩소라든지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 이런 거로부터 조금 그 해방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포지션에 들어가면 그런 그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장벽을 굳이 돌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빤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SL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좀 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요거는요, 그 퍼센트로 딱 그러니까 이 뭐라 하죠? 그 변동의 폭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동의 폭을 어떤 상태로 딱 픽스를 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어 뭐 최대한 넓게 두고 최대한 이 넓게 두고요. 뭐 무한대라고 둘게요. 그래서 넓게 두고 이 TP를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꼭 여기에 도달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여기 뭐 거의 뭐 손절가에 도달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물을 타는 거죠. 여기서 물을 타면은 엔트리 프라이스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TP는 요거 따라서 같은 폭만큼 내려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P1, TP2 해서 요게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닿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앞에서 연구했던 그 V왑으로는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V왑은 되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라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간다는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가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볼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읽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보통 과거에 어떤 어떤 상승이 있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무빙이 있다고 해볼까요? 했을 때
지난번에는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움직임이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쵸?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 네, 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 이제 한 일주일 데이터를 쭉 뽑아요. 하루씩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하루씩 뭐 이렇게 가는 뭐 데이터 아니면 이렇게 가는 데이터 뭐 이렇게 가는 데이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는 데이터 이렇게 가는 데이터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음 주 있죠. 그 다음 주에서 앞에 뭐 이렇게 가는 무빙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그 비슷해 보이는 차트를 여기 앞주에서 찾는 거죠. 그쵸? 여기 앞주에서 찾는 거고 여기에서 비슷한 걸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보고 둘 중 뭐 어떤 게 더 나을지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그 우리가 그 앞에 주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주에서는 그 앞에 있던 주랑 반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등이 아니라 이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걸로 제가 이제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합니다. 네, 컴퓨터가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물론 컴퓨터가 뭐 롱이다 아니면 숏이다 이거를 바로 판단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의 주관성은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객관적으로 바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때 되게 그 많이 틀렸던 적 있잖아요. 뭐 거의 100%그 패배를 했었는데 예, 요때가 이 기준을 잡는 구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랑 그 최대한 비슷하게 비슷한 차트를 찾고 그거랑 같은 움직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맞구나 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금 잘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요때의 그 반대 매매로 계속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은 근데 이제는 이것보다는 이제 요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할 분이시라면 근데 요렇게 반대로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찾은 문제 두 번째는요. 제가 그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관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제가 계속 꾸준히 올리는데 어, 제가 연구를 조금 했어요. 여기 관점을 올렸을 때 승률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해볼 때도 혼자 이제 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대로 올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업로드. 그렇죠. 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좀 그 실제 무빙이랑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쵸.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이제 요 두 개 때문에 이제 50%로 승률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죄송하고요. 꾸준하게 저를 따라하거나 꾸준하게 저를 반대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지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그 50%의 승률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유튜브 기준 최대한 맞췄어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대로 업로드 하나 반대로 업로드 하나 이제 그 50%가 나오더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월에 저 혼자 하면은 저 혼자 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 혼자 한 데이터는 85%예요, 사실. 85%인데 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은 이게 50%로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노이즈가 낀다는 거죠. 노이즈가 끼는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이제 정보의 유출이죠. 물론 저희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그 보는 분들이 굵직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그 뭐 거래소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 보신다고 들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쭉 하겠죠.
그리고 과거에 좀 잘 맞았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저를 좋은 쪽으로 보시고 따라 반대로 하시든 아니면은 좋게 보신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제가 떨어진다 하락을 예측했을 때, 떨어진다는 예측을 했을 때 이거를 보고서 반대로 올려서 뭐 탈출 기회를 잡는 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면은 반대로 제가 잘 안 되기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국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한국 말고 이제 미국에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봅니다. 애청자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꾸준히 쭉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영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한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좀 큰 손이시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저를 보고 뭐 반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유출이라는 게 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에서 감지가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이 포지션을 보고서, 네, 거래소에 그 다 뜨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거래소에 제가 주문을 걸면 그 주문이 이제 모두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뭐 얼마에 몇 개의 포지션이 새로 추가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고래는 아닙니다만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뜨더라고요. 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거래소를 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때 이제 제가 특정 거래소를 썼는데요. 특정 거래소를 썼는데 거기에서 썼을 때 좀 이상하게 확률이 망가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는 제가 안 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큰 거래소 쓰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여기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데도 하나 쓰긴 하는데, 네, 거기는 제가 별로 그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확률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가 큰 데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어택이 들어온다,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택이 들어오니까 이제 노이즈가 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어택을 제가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택이 들어와도 저는 하락을 보고 있는데 어택으로 상방을 했어요. 근데 어택이 들어와도 이거는 어, 단기적인 거죠. 네. 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으로는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택을 제가 견디자. 네. 견디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거를 먹자. 그러니까 방금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뭐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레버리지가 낮으니까 이 손절가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SL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카운트를 3개를 만들었어요. 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포지션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서브 1, 서브 2는 어떤 용도냐면, 제가 하나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이 계좌를 자꾸 그냥 전부 다 투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좌를 이렇게 나눴고 해서, 만약에 메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서브 1이랑 서브 2에서 이제 물을 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략 전체 토탈이 100이라고 할 때 메인이 이제 70, 서브 1이 15, 서브 2가 15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해서 물을 이렇게 타는 방식 하면은 이제 10% 이상의 변동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2025년은 10% 이상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조차도 10%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해서 뭐 예전 50%의 손실이 나는, 하루 만에 나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하루 만에 뭐 50% 이렇게 빔이 나온다 이런 일은, 왜냐면 ETF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0%가 하루 만에 떨어지는 일은 흔치 않다. 그리고 이 50%가 나는 일은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붓다 빔이다 아니면은 뭐 새해 빔이다 해서 마이너스 50%가 갑자기 빠지는, 그러니까 BTC 기준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마이너스 50%가 하루 만에 빠지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스테이지를 정해놨어요.
스테이지를 정해놓고 이제 백업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일부 얼마 계좌로 빼고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보통 10% 이내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리고 손절의 기준은 뭐냐면 컴퓨터가 계속해서 그 예측 무빙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 했을 때 이런 값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 값은요 뭐냐면은 평균에 대한 거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랑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랑.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을 전 구했고 이 평균이 이 평균은 꼭 웬만해서는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균 값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데 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평단가가 이 평균 뭐 롱을 쳤는데 롱 지점이 여기인데 평균 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홀딩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 값이 여기 아래로 갔어요. 그러면은 손절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나와서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요. 해서 사실상 문제가 거의 해결됐죠. 그래서 어택을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손절에 대한 기준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한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요것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제 TP가 1.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죠. 왜 1.5% 고정이냐면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 평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 어디까지 내릴 것 같다라는 요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5%로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5%로 고정을 해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정도까지 들어왔다. 네, 현재 여기까지 연구를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써먹으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취업이든 아니면은 뭐 대학원이든 이런 데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서 영어를 일부러 좀 써놨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도 보라고요. 뭐 미국 교수님들 나중에 뭐 보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자막을 달아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12월까지 연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어떻게 전 할 거냐면 지금 만든 모델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최선이다. 그러니까 베스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나아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26년에 제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1.5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영상을 못 만들고 뭐 게시물도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3월 아니면은 4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입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입대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뭐 게시물 업로드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매일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요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매우 중요한 날에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이제 게시물을 주 단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 올리니까 저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는 것 같고, 노이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점을 너무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괜히 너무 자주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주간 이번에 그런 것처럼 뭐 일요일에 올린다든지 토요일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관점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림 설정하시면은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말한 요 반대로 업로드하는 거를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50% 수렴을 했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되 노이즈가 낄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그 업로드를 하면은 노이즈가 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달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세게 잡지 말라는 거죠. 한 10배에서 뭐 20배 요 사이에서 잡으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뭐 물을 탈 시드를 충분히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모르죠. 또 제가 말을 했으니까 더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밀리터리 서비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영상은 안 만들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모델 수정은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컴퓨터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해서 네, 기준점을 잡고요. 그래서 매일 19시에 포지션 하나씩 잡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19시에 뭐 방향을 정하고 이 방향에서 뭐 TP를 고정해 놓고 이제 휴대폰 내고 이제 하루 동안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 19시에 판단을 하고 이제 또 새로 손절을 할지 기다리지 아니면 수익이 났을지를 보고서 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포지션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절제가 되잖아요. 네, 절제가 되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25년 1월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12월 돼서 늦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12월 너무 늦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텍스가 붙죠. 텍스가 미장이랑 똑같이 든다고 하는데 왠지 느낌이 미장도 텍스를 올릴 것 같죠. 그래서 세금을 왠지 이번 정권에서 올릴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가상화폐 쪽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텍스가 세질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늦어서 그런 거죠. 좀 많이 일찍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세금 내면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네, 대본 없이 촬영한 거라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기록용으로 네, 요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 네, 즐거운 새해 되고 네, 수익 많이 내는, 그러니까 투자로 성공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이고요. 2026년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